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 시장 성장과 규제 발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볼까요? 되게 놀랄만한 성과는 뭐냐면 23년도 작년에 하나로 1조 500억 정도의 토큰 증권 발행이 됐고요. 전통 금융권의 발행액의 거의 한 20%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수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빠른 드라이브가 있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도 좀 스무스하게 흘렀다. 어떻게 흘렀냐? 저는 굉장히 크게 보는 것 중에 한 개가 봅니다. SRO가 자율규제 기구거든요. 이거는 일본 금융청 공식 인증을 해주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얘네들은 해킹 대응을 위해서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토큰증권 협회입니다. 요거는 같은 연도와 월에 생긴 게 있긴 한데 일단은 JSTA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 잠깐 보면 이래요. 일단은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는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협회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토큰증권 협의회, 지금 신범 스탠다드 초대 회장이 맡고 있는 그 협회는 밑에 거의 성격에 가깝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위에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게 일본 금융청,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원회 공식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이런 거죠.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 규제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를 만들 권한을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해킹 사건을 대응하도록 권한을 받은 것처럼 토큰증권 협회는 규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자율규제 기구를 뒀다. 이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진행을 하면서 긴밀하게 정부의 의견을 따라서 가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 지금 일본 토큰증권 협회 JSTOA는 요분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협회 구성이 이렇습니다. SBI 증권 대표님이 의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쿠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회사들이 많아요. 다이와 노무라, 미지오 증권도 있고요. 노무라도 있고 다이와도 있고, 이런 대형 금융사하고 법조계인들이 들어가서 토큰증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규제를 만들고 그걸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율권을 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분들의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요런 게 필요하다. 어떤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처음에 정부 입장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기도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협회를 통해서 컨트롤한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일본 토큰증권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부분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대기업에 치중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혼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발행자들이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JST 방금 보셨던 거고요. 그리고 JSTA가 있어요. 요거는 성격이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협의회, 핀테크 산업협회 산하에 있는 토큰증권 협의회, 지금 그거랑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랑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하다는 거. 그리고 멤버들이 좀 다양하다는 거. 한번 볼까요? 이 협회는 정부 공식으로 인증된 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은 주요 토크나 플랫폼인 프로그마트나 부스트리 같은 데서도 이끌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기루타이즈나 토큰이 STM, 아첵스, 영국 회사죠.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봤던 JSTOA, 토큰증권 협회 인증받은 여기도 파트너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사도 끼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주요 금융권들 보시면 스미모토, 세큐리타이즈도 있고요. 파란색은 우리나라 회사도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생명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STO 서밋에 오셨던 회사인데요. 퀘스트리하고 아바랩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미주호증권, 그다음에 소프트뱅크나 뭐 오릭스뱅크나 이런 굉장히 큰 회사들도 들어가 있다. 얘네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규제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협회는 두 가지가 다 굉장히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다면 성장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인증을 받지 않은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협회가 파트너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관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JSTA가 한국 핀테크 토큰증권 협의회랑 다른 점이 뭘까?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토큰 증권 및 블록체인 회사로 들어가 있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주요 금융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토큰 증권 관련 회사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토큰 증권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아직 현저하게 떨어진다. 왜?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법제화가 돼야 해외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일본 토큰 증권 발행 자산의 종류를 잠깐 보면요. 부동산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71%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봤을 때도 부동산의 가격 추이를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전통 금융권에 비해서 글로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K-팝이나 뭐 그런 미디어 업체들, 뭐 오징어 게임, 뭐 그런 IP 산업이 굉장히 잘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토큰 증권 시장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나.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국내 안에서는 부동산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 예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법규상에 보면 좀 뭐랄까요, 뭐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 이런 걸 등록하려면 좀 새롭고 독창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다양성에 치중하기보다는 될 것 같은 애들을 좀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인기를 갖고 실제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다양성만 따지면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될 수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육성이 되고 나서 활성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양성을 따져도 늦지 않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토큰 증권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좀 더 편리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지만 요를 통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쉽게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고 또 한국 발행자와 투자자가 해외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이 토커나이제이션 플랫폼이 일본 거에 뭐가 있는지 보면 프로그마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부스트리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구성원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보면은 미쓰비시가 49%나 가지고 있고요. NTT, 미주오, 스미모토 이런 애들이 거의 다 지분을 쥐고 있어요. 이 플랫폼에. 부동산을 거의 주로 하고 있고요. 부스트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노무라가 절반을 갖고 있고요. 노무라 리서치까지 하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죠. SBI 홀딩스가 또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일본 거래소, 주식 거래소. 우리나라로 치면 KRX가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치중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부분 전통 금융권들의 강자들이 쥐고 흔들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고요. 아무래도 이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로는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2차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공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매 투자자도 받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는 발행액이 엄청 큰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가 먼저 첫 발을 좀 뗐고요.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가 좀 첫 발을 뗐고요. 날짜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지금 같이 JPX가 내년도 4월 달에 지금 예정으로 뉴스가 이렇게 떴는데, 그때 토큰증권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있는데, 요 첫 발을 띈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의 홀더들의 구성을 좀 보면 이거 60%, 스미모토 만 따지면은 뭐 80%죠. 엄청나게 이 전통 금융권이 거의 다 쥐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노무라, 다이와 이렇게 다 치면 그렇죠. 여기는 또 글로벌하게 E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좀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2차 시장 활성화를 처음부터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2차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거든요. 그 주요 원인으로 봤을 때는 엄격한 규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ATS 거래소 라이센스가 있어야 거래소로서 2차 거래소를 할 수 있거든요. 세컨더리 마켓을 할 수 있는데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받을 만한 회사를 살펴보자면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INX가 있고요. 세큐리타이즈, T0, 텍스처 캐피탈, 리알토 마켓, 오아시스 프로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있지만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 정도의 라이센스를 갖추고 있는 데는 많지 않다. 이 정도 선이다라는 거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리고 발행되어 있는 토큰 증권의 주 고객은 주로 공인 투자자예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비들 토큰 있잖아요. 블랙락이 뭐 들어갔다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실제로는 최소 투자 금액이 한 80억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80억. 그게 뭐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금융이 아이넥스에서 많이 하는 말로 민주화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모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CC에 대한 부담이 적죠. 사모를 하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레귤레이션 D로 발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상장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제약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우회하는 거죠. 그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는 경로로 예외 규약인 레귤레이션 D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에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옵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없앴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거래소들이 그런 거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모로서 다 같이 투자할 수 있는 F1 폼을 제출한 거래소는 사실 유일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 혁신이 좀 필요해요.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넥스가 성공하긴 했지만 다른 회사들이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 업체들이 아직 전통 금융권하고 협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은 보면은 거의 전통 금융권이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데부터 관여를 해가지고 지분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미국은 테크 업체들이 신생으로 나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깨끗하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협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전통 금융권에서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좀 이해하고 자산 보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초급 투자자들은 셀프 커스터디 대신에 전문 커스터디 업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서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도 그렇고 발행자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거래소도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 사용법 같은 게 좀 익숙하죠. 그리고 가스 요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좀 있고요. 이해도가 높은 만큼 그만큼 우리나라가 2차 시장을 대비하기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영상 시간을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과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 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